우리 대학 후문 일대에 도색된 페인트로 인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리공결제 승인 과정이 서로 달라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우리 대학 제1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우리 대학 2025학년도 총선거가 지난 13일에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슈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후문부터 학생생활관 4호관 일대까지 이어진 파란색 페인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목적으로 도색된 이번 페인트는 이동 중 쉽게 미끄럼 사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 후문부터 학생생활관 4호관 일대까지 이어진 파란 페인트. 지난 9월 범죄 예방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주자치경찰단을 비롯한 13개의 부서가 협업해 도색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색된 페인트는 조금의 물기만 있어도 쉽게 미끄러워져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천단에서 생활관 4호관까지 향하는 길은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측에선 이와 관련해 미끄럼 사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처 방법이 마련돼 있지만 조치를 취해도 사후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7일 한 학생이 국민신문고에 페인트 관련 문의를 접수해 방수 페인트의 유분이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달라. 한 달 정도 소요되니 그 이후에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페인트 도색뿐 아니라 CCTV, 가로등, 벽부등 설치, 보행 구조물 재건설, 공유 킥보드 주차장 제작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이런 변화에 관해 주민들과 학생들은 주변이 깔끔해져 좋다, 어둡지 않아서 덜 무서운 것 같다, 안전해진 느낌이 든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조금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JBS 뉴스 김지연입니다. 우리 대학 공인결석 중 하나인 생리공결제가 각 단과대학마다 신청 승인을 받는 과정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또한 출결상 처리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문하늘 기자가 전합니다. 생리공결제의 불명확한 운영 방침으로 우리 대학 재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여학생들이 생리공결제를 신청한 후 단과대학마다 다른 인정 방식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대학 생리공결제 운영 방식은 우리 대학 포털, 통합정보에서 수업 성적란, 출석 공결 인정 처리 버튼을 누른 후 입력 날짜와 보건 결석을 선택하면 신청되는 방식이지만 신청 이후 각 단과대학과의 조교를 통해 승인받는 과정이 상이합니다. 신청을 해도 교수의 재량에 따라 출결 인정이 되기에 제대로 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신청한 공결제가 승인이 됐다고 하지만 출결상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 학생들은 불안할 따름입니다.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리공결제 운영 방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23%는 운영 방침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뒤에도 학과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눈치가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한 생리공결제가 교수의 재량에 따라 승인되는 것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신청 후 교수님께 직접 연락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54%가 부끄럽다,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안 하고 싶다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생리공결제 운영 방식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인식 부족도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0%가 생리공결제 승인 방식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과대마다 다른 운영 방식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처지를 대변해주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운영 방식이 통일되지 않은 생리공결제로 인한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명확한 지침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더 쉽게 공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에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JBS 뉴스 문하늘입니다. 지난 4일 우리 대학 경상대학 2호관 대강당에서 제1차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되며 큰 관심을 받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인준 안건이 선정되면서 일정을 잠정 중단해 1차 이후 예정됐던 정책토론회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우리 대학 총선거가 지난 13일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총 6개 단과대만 진행됐습니다. 나머지 단과대학은 후보자 미등록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총학생회 투표는 재선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 선거가 한 달 정도 연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내에는 대자보가 부착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지난 11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까지 열렸는데요. 저희 JBS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한창 선거운동의 열기로 뜨거워야 할 학교의 풍경은 싸늘해 따름입니다. 총학생회 후보자로 등록된 각각의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8일 올해 준성위 위원장인 오윤성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진행하면서 이에 남겨진 공석에 상상총학생회 부회장 양혜린이 호선된 것 때문입니다. 선관위 위원장의 난데없는 호선으로 학생들은 불투명한 임명 과정이 의문스럽다. 선관위 명단에 없었던 사람이 선출되는 것은 세칙에 위반되는 일. 침묵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등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은 학생회관에 대자보를 게시하거나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함성 측 양임성 씨는 갑작스런 호선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대한 입장 표면서를 자신의 SNS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표면서엔 인증 절차 없이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오윤성 총학생회 사퇴를 하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뭔가 위원장이 없이 이 위원회를 불러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제가 직무 대행을 맡기로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산적인 문제랑 이런 실무위원회에 대한 실무위원회 운용 때문에 꼭 중앙자치기구 1인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내부 의견하에 양예린 위원을 중앙선거위원회 1인으로 들어오자. 부칙 3번,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부에서 결정한다, 의결로 결정한다 라는 항목에 의거해서 상상총학생회장 오윤성은 지금의 선거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책을 맡아 선거를 관리하며 정작 총학생회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학본부가 글로컬 대학 30 제도전 의사, 자율전공학부 신설 등을 언급했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재해 전반적인 학교 상황에 대처해 나가고 남은 임기를 총학생회장으로서 집중하고자 이번 사퇴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과정 자체를 이제 중단시켰다고 말씀을 올렸었거든요. 그때 의장님께서 이제 소집 공고를 올리셨는데 그렇게 올려서 그 안건 자체가 지금 재인준에 관한 건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가 선거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고 애초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의 업무 자체가 일단은 멈추고 인준을 그 전학대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여서 이렇게 선거 일정 자체를 멈췄습니다. 네. 이러한 논란에 투표율이 연기됐으며 지난 11일
선관위의 재인준을 안건으로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현 선거세칙과 선관위 위원들의 사건 대처 등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일반 학우 간의 참관을 허용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선관위의 재인준은 의결됐습니다. 재인준 의결로 기존 의원들과 이번 호선된 양예린 중선위원장은 인원의 변동 없이 계속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 재인준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학생들은 이번 전학대회 결과가 일반 학우들의 뜻과 같은 것이냐, 선관위는 어렵게 재인준된 만큼 신중히 행동했으면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렇듯 선거 세칙에 관한 해석이 달라 입장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듯 보이지만 원활한 소통의 부재도 원인으로 이해됩니다. 오윤성 상상총학생회장은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우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선거 시행 세칙에 근거해 이번 선거에 공정하게 임하는 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본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의 제주대학교를 위해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을 향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얻기 위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JBS 보도부였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 발생하는 요즘인데요. 선거 투표는 작은 하나로 시작해 가장 큰 변화를 이끄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기에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JBS 뉴스를 떠납니다. 어느덧 2024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언제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한 도전과 노력에 행운이 잇따르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J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